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당 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양식당 지기 그리고 엘르에서 피처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는 이마루라고 합니다. 오늘의 양식당 살롱은 연구소장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바로 백은하 배우 연구소의 백은하 소장님 오늘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에 관련된 책을 쓰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배우 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시게 된 이유가 있죠? 있죠. 네. 짜잔. 네. 제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엄청난 책 배우 배두나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12월 6일 날 발간을 하게 됐어서 정말 아직 좀 뜨뜻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배우 배두나는 이제 백은하 배우 연구소에서 액톨로지 시리즈로서 두 번째로 낸 책이신데요. 액톨로지라는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이 시리즈 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들에 대해서 뭐 많은 기사들을 오늘도 만약에 포털에 접속하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영화가 나왔고 어떤 드라마가 나왔고 혹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건 사고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배우들에 대한 글들이나 그리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예술가로서 그들의 예술에 접근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처음 궁금증이었었고 만약에 세상에 없다면 내가 그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배우라는 직업군 안에 비밀을 파헤치는 어떤 학문으로서의 올로지를 붙인 액톨로지라는 개념을 제가 유학을 잠깐 굉장히 관연한 나이에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졸업 논문을 쓰면서 처음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제시하는 단어라고 하는 그 제시하게 됐던 단어가 액톨로지라는 단어였고 그때 액톨로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고 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뭔가 나만의 조그만한 공간을 만들게 된다면 여기를 배우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것의 뭐 영문의 이름은 우나라보 액톨로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그걸 이제 손글씨로 써서 찍어놨었던 사진이 있기도 했어요. 네. 이제 이 액톨로지 시리즈는 2020년에 이제 첫 선을 보였고, 네. 첫 번째 포문을 열었던 게 이제 배우 이병헌이었고, 이제 두 번째가 배우 배두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추측이 가능하지만 또 두 분의 연결성이 딱딱 보이지는 또 않기도 해서 왜 두 번째 주인공이 배두나 씨가 되었을지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은 두 분 다 제가 거의 시작부터 목격한 사람들이고 싶었어요. 저 그 시작 지점들부터 보고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수시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병헌 배우도 마찬가지고 배두나 배우도 그 시기 때마다 이 사람들의 변화, 이 사람들의 도약, 뭐 혹은 이 사람들의 좌절 이것들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리스트를 계속 이 액톨로지 시리즈에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동시에 어떤 배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혹은 아니면 그 연기에 접근하는 방법들로 나눈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병헌이란 배우와 배두나란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달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다른 접근법들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배우가 다르게 훌륭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책에서 이제 또 나와서 배우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중에 뭐 봉준호,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처럼 좀 예측되는 리스트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놀랐던 거는 넷플릭스 부사장님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다각도로 이제 배우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장치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 그리고 약간 섭외를 하고 제일 좋았던 분이 누구였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보시고 나서 생각보다 필자가 쭉 쓴 글이 별로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배우 배두나라는 사람의 인상을 누군가에게 남기는 데 있어서 저 한 사람의 필터만을 통해서 이 사람 보게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건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굉장히 다각의 시선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결국 남게 되는 교집합이 있고 또 그 교집합 너머에 그 사람들만이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게 되면 말하자면 이 사람을 산업 안에서 얼마나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이 넷플릭스에 드라마를 찍고 와서 한국의 넷플릭스라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줄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배두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세시 시절의 우리 두나 언니와는 또 좀 다른 시선일 거예요. 하지만 또 그 쿨독이라는 뭐 98년도의 카탈로그 시절에 아트 디렉터분 그분이 이제 두나 씨를 픽업하던 어떤 시기의 사람으로 치자면 그 세기말이라는 아주 기괴한 시기에 태어났었던, 만약 이 산업 안으로 태어났었던 이 모델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시기가 배두나를 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시기의 스타들에게 바라는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시선들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정말 액터로서 배우 배두나가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동료인지, 동시에 또 바라보는 예술가로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도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가의 초창기를 본 봉준호 감독부터 그 중반기를 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그리고 킹덤과 지금 터널도 함께 했었던 김성훈 감독까지, 정재훈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직업군의 감독이라고 해도 배두나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달라요. 그런 어떤 그 각각의 그 스태프들이 혹은 동료들이 보는 배두나의 각각 다른 면들을 보고 나만의 판단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 많은 인터뷰들을 통해서 얻게 됐었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또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귀하다고 생각했었던 인터뷰는 또 뭐 모든 분들이 그러기도 했지만 조승우 배우였던 것 같아요. 하긴 맞아. 그 둘만의 또 현장에서 배우들끼리 느끼는 거는 사실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건 감독도 모르고 아마 함께 연기하는 배두나 씨조차도 조승우 배우가 자신의 연기에서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조차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도 조승우 배우 인터뷰를 굉장히 재밌게 본인이, 네, 왜냐면 약간 전달된 러브레터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열심히 재밌게 읽었던 그것도 있고, 저같이 이제 배우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조승우 배우가 바라보는 그 배우 배두나의 강점들이란 것들이 정말 정확해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전체의 그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을 선정할 때 두나 배우와 더 친한 사람 고르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각각이 이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을 골랐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인터뷰의 대상들이었어요. 배두나 배우는 사실 누가 인터뷰를 해주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책이 나온 다음에 저한테 계속 누구 인터뷰 누가 했어요? 뭐 누구 빠져요? 누구 해요? 뭐 이렇게 계속 궁금해 하시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터뷰를 했던 거여가지고. 배우 배두나를 읽는 사람들이 배우일 때 어떤 거를 조금 느끼셨으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배우에 대해서 아마 뭐 다른 그냥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외심이 더 많은 사람이긴 할 것 같아요. 이들이 줬었던 기쁨들이나 뭐 이들이 저한테 만들어줬었던 어떤 의미들 같은 것들이 좀 커서 이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쪽으로는 있고, 그들의 가장 뭔가 든든한 지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같은 게 한쪽에 가장 큰데요. 그건 단순히 배우들은 다 사랑받는 존재들이죠. 이미 스타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지지가 없이는 일이라는 걸 하기가 힘든 게 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사랑을 받는 동시에 아주 쉽게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영화를 보고 딱 나왔을 때 맥주를 한 잔 마시러 간다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서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야, 요즘 걔 연기가 왜 이러냐, 이상한 거 맞았다, 약간 뭐 그런 외모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연기의 톤, 야, 이제는 저런 캐릭터 지겹지 않니? 별의별 얘기들 다 하죠. 사실은 가장 쉽게 한 영화에 대해서 평가할 때 배우라는 이
피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얘가 요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아니면 제 연기가 왜 저래, 혹은 아니면 그냥 와 너무 막 미쳤네, 이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한 배우라는, 그 배우에 대한 평가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막 신들린 연기를 해야 되고 막 눈물 콧물 막 불타오르는 연기만 해야, 열연을 해야만 이 사람이 잘하는 연기다가 아니라, 정말 배두나 배우처럼 누군가가 봤었을 때는 저 사람이 지금 과연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일상적인 연기를, 그 일상을 진짜처럼 믿게끔 만들어주는 마법을 부리는 그런 배우에게 적합한 단어들을 찾아서 그의 연기에 대해서 멋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독자가 제 글을 통해서 혹은 제 책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는 배우들의 평가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평가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평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더 좋은 연기를 보는 시청자가 혹은 관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아주 플랫한 연기들만 계속 해내는 사람들을 그냥 좋아, 아니면 혹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좀 다른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을 너무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쟤 연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순간, 그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머쓱해지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들의 실험을 혹은 시도들을 응원해주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훨씬 더 고급 관객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서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 그들의 연기와 이 스타와 우리의 삶이란 게 막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드라마 속에서, 혹은 아니면 오늘 아주 작정하고 보러 가는 이 영화 속에서 해줬던 그들의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생각을 하면, 그들을 제대로 아는 그들을 제대로 보게 되는 순간들 같은 것들이 이 책을 읽는 그 316페이지를 읽는 그 시간 동안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구나 라는 것이 저의 사실은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소장님에 대한 좀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또 드리고 싶어요. 되게 대중적인 컨텐츠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으로서, 소장님은 어릴 때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셨을까? 어떤 걸 많이 보셨을까? 만화일까? 그때도 영화였을까? 드라마였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의외로 만화를 별로 많이 보진 않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의외인가요?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막 영화 좋아하고 TV 많이 보고 이런 사람 만화도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도 그 처음에 회사 잡지사에 이제 취직을 했었을 때도 너는 근데 만화는 별로 안 봤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좀 좋았고, 이 차원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종이 만화 속에서. 만화 영화는 좀 봤어도 만화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음악을 되게 열심히 듣거나 이런 편은 아니었었고, 오히려 제가 좀 빠져들었던 건 TV에서 하는 영화와 TV에서 하는 드라마였었는데, 특히나 저희 아버지가 약간 얼리 어댑터셔가지고 너무 빨리 나가셔가지고, 그게 한국에는 사실은 VHS 비디오 테이프이 모든 게 기준이 되었는데, 약간 어디 일본 갔다가 오셔가지고 무슨 베타 비디오 테이프 데크를 사오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좀 다른 포맷의 비디오인데, 그 비디오로는 절대 비디오 가게에 있는 비디오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비디오 가게에서 막 영화를 보고 빌려오고 하던 그 시기에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베타 비디오라고 하는 이상한 포맷의,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게 기존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그 포맷에 있는 그 공테이프라고 하죠. 그냥 녹화할 수 있는 테이프에다가 그날의 드라마를 계속 녹화해서, 심지어 베타로 재생 가능한 비디오를 보신 것도 아니고 그냥 녹화를 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거기에 녹화해놓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외우기도 할 정도로 대사를,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고, 영화도 방영을 할 때 이렇게 녹화를 해서
그 영화를 다시 보기도 하고 뭐 진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 재생을 되게 많이 했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거와 동시에 제가 진짜 많이 봤었던 거는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어쨌든 TV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뭐 사람도 그렇고 지금도 유머가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누군가 웃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뭐 지금은 약간 능력치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릴 때 진짜 웃긴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좀 떨어지게 된 게 이제 언어가 바뀌면서였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 말로 하면 지금도 세상에 제일 웃길 수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서울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어떤 유머의 능력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서 지금도 그래서 누군가가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어떤 웃음이라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걸 즐기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정말 이건 약간 내 취향의 집약체다, 내 취향의 원천이다? 그런 작품들이 혹시 있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그냥 살아왔었던 그런 뭐 시리즈 같은 걸로 생각한다면 비포 트릴로지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진짜 프렌즈나 뭐 섹스 앤 더 시티나 뭐 이런 시리즈들을 또 보면서 어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패거리 문화를 동경했던 20대 초반이 또 있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이 책에 처음에 나오는 플란다스의 개도 사실 이 영화가 만약에 지금 만든다고 하면 투자와 이런 것들이 될까? 저는 이거 책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를 약간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에서 이거는 지금은 만들 수가 없겠는데 동물들에 대한 동물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테지만 이 조그맣고 소박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어떤 시대와 그때 뭐 지구를 지켜라라든지 장준환 감독의 이런 기괴한 영화들이 마구 튀어나올 수 있던 그 시대에 또 저한테 굉장한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들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정형화된 교육을 받고 자라왔었던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살아왔었던 20대까지 살아왔었던 사람한테 있어서 엄청난 새로운 세상을 항상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 매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고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배우들이었고 그때로 요즘 흔히 말하는 덕질을 했던 어떤 시기도 있었고 그들 특정한 사람을요? 저는 뭐 김혜수 씨 좋아해서 편지를 막 써서 팬레터를 써서 막 보냈었는데 기자가 된 이후에 이제 어느 날 집을 이사를 하면서 어린일 때 왜 그 편지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이렇게 보다가 막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유치한 걸 썼다니 뭐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막 술을 있잖아요. 약간 실로 된 술 있잖아요. 이런 걸 막 붙인 그런 편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붙이지 못한 편지를 꼭 수신인을 제대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가 이제 올레 TV 때 인터뷰하던 시기에 김혜수 배우에게 그 인터뷰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전달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용도 물론 뭐 유치하지만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지만 예전에 본인 사셨던 잠실 그때는 이제 배우 직접 집으로 보내게끔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잠실 어디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살았었던 집 주소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시고 되게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한지 너무 따뜻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깨고 싶지 않은 어떤 꿈을 꾼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커리어적으로 그리고 인물로 봤을 때 좀 되게 다르게 인식됐던 순간이 소장님께도 있으셨을까요? 맞아요. 이 사람의 커리어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향과 전반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확신을 예감하신 순간? 맞아요. 그게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등장했었을 때 모두들 지금은 조금 다르게 배두나 배우 이렇게 많이들 하지만 한동안은 그냥 두나는 두나가 두나 이렇게 그냥 모든 이들이 두나짱 두나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싸이월드로 너무 친근했고 또 너무 친근한 사람이고 또래의 아이콘이고 뭐 이런 배우였기 때문에 배두나 배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렇게 귀엽고 또 그리고 트렌디하고 조금은 독창적이고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은 이런 표현들을 주로 써왔던 배우였었는데
이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오디션을 보러 가고 배낭을 메고 그냥 툴툴툴 가서 모셔스키랑 영화 찍고 오고 어디서 센세이들 드라마를 들고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배우를 만났었을 때 그냥 단순히 귀엽고 독창적인 젊은 여성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이 되게 단단한 예술가가 돼 있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배우 같은 경우도 두나 배우가 만들어 놓은 길 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처럼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프론트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정말 배두나는 프론트 우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 프론트 우먼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정말 그 후배들이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느 순간 외국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배두나 배우를 딱 만났는데 약간 언니 같은 거예요. 영화 시사회장을 가서 도이아를 보는데 선생님 소리가 나오는 그 도이아에 정말 그 경찰서에서 취조를 당한 장면이 있어요. 그 취조를 당한 장면에서 너무나도 모욕감을 가득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걸 꾹꾹 누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보면서 저런 연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선생님. 네. 선생님, 배두나 선생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갖고 있지만 이 직업인에 대한 점점점 높아가는 존경을 갖게 된 대상이 배두나였던 것 같아요. 네.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뭐 경외심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셨고 인터뷰라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거잖아요. 정작 나한테는 스스로는 해보지 않은 질문들을 또 사람들의 내면에 자꾸 던지고 뭐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 파고드는 질문인데 소장님은 내가 너무 에너지가 밖으로만 향해 있는 건 아닐까? 내 내면에는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런 걸 느끼신 시점이 있으실까요? 제 스스로가 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들, 그게 단순히 저한테는 배우라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특히나 액톨로지나 뭐 넥스트 액터나 6개월이든 1년을 들여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약간 경이로운 체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꿈에도 나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하는지는 모를 텐데 그냥 매 1년 내내 이분들의 영화를 보고 이분들의 드라마를 다시금 보고 그러면 이제 사소한 습관들도 알게 되고 연기할 때 말투라든지 뭐 혹은 뭐 눈 찡그림, 뭐 손짓 이런 것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의 습관들이나 버릇 같은 것들도 계속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이 사람 표정을 봐도 어떤 기분이겠구나라고 좀 상상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 이게 결국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약간 나도 이 질문의 답에 대해 생각하시게 된 경우도 있나요? 두나 배우 같은 경우에게 본인이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기인형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연기했었던 캐릭터가 말 그대로 PBC 에어돌이잖아요.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고 조금 더 신상품이 나오면 돈만 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배우의 인생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조금 더 신선한 사람이, 조금 더 연기 잘하는 사람이, 혹은 조금 더 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나오면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배우라는 존재들일 것 같아요. 두나 씨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대체될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없는지, 특히나 한국에서는 여성 배우에 대해서는 나이 그리고 그들의 커리어에 대해서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쟤 한물 같지, 늙었네 이런 표현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걸 더 많이 듣게 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불안이 있을까, 혹은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질문이, 그건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배두나 배우가 했던 얘기가, 저는 젊음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가죠. 그리고 자기도 늙을 거라는 것도 너무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의 뮤즈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해나갈 것도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했던 거에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뭔가 이상한 길도 가고 실패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잡지도 망해보고 뭐 애들하고 울어도 보고 막 우리는 더 이상 뭐 이걸 만들 수 없나 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뺏겨도 보고 우리가 만들었던 브랜드가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와서 결국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의 저를 만든 것들도 누구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멋진 글장이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멋진 인터뷰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화려한 어떤 사람들 뭐 더 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백은하가 만들어왔던 거는 고유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을 배두나라는 배우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됐을 때 약간 위로가 됐었어요. 전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위로가 되네요. 아마 배두나 배우뿐 아니라 그 뭐 배우 후배들이 봤을 때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이 이제 배우가 아닌 사람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가 해놓았던 그 성취라는 걸 만약에 그것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해왔다면 그건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잡지에서 오래 일을 했고 또 인터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소장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되게 인터뷰의 기술을 여쭤봐야지 이런 인터뷰를 잘하는 분은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분이실까 이건 되게 물어볼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얘기를 나눠볼수록 배우라는 어떤 직업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요소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중심에 많이 있으시다는 걸 느껴졌고 그래서 배우 연구소를 차리셨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며 이렇게 오늘의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과 마음의 양식당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세요.